네, 마지막 사연 남았네요. 네. 그건 제 사연일 겁니다. 과연 그 예측이 맞을지 한번. 사라진 소녀 팬. 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제 이야기입니다. 소녀 팬이 사라졌나요? 네. 요즘 건장한 남성 팬들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라진 소녀 팬 로브님의 사연이죠. 네, 맞습니다. 아, 저도 소녀 팬들이 다 사라졌어요. 소녀 팬 하면은 딱 뭔가 아이돌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뭐 덕질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는. 뭐 연예인이나 아이돌 이렇게 덕질해 본 적 있으세요? 요새 하시는 분들은 또 너무 전문적이라서 그렇게까지. 어떤 아이돌 혹은 배우? 저 때 뭐 굳이 따지자면 뭐 SES나 핑클. 그 세대시죠, 맞죠? 저는 그렇게는 안 했고, 뭐지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농구 손지창 씨 나오고. 네, 김종민 씨. 네네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뭐 그것 때문에도 있지만 슬램덩크도 그 맞아요. 후에인가 아무튼 되게 좋아해서 우지원 씨, 농구 선수 네네, 우지원 씨. 우지원 씨 책 받치면서 산 적 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때. 맞아요, 맞아요. 잘생기고. 네, 서장훈 씨는 죄송하지만 근데 별로 안 좋고 우지원 씨 네.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저 뭐 연예인이나 뭐 이렇게 막 아니 가수시잖아요. 노래를 좋아했죠. 그러니까 그 노래 그 좋아하는 가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어떻게 좋아해요.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아이유 씨한테? 제가 지금 아이유를 뭐라 했습니까? 어디 우리 BTS 아니 우리 그날에 아니 우리 아미들한테 지금 말 Smooth like butter. 지금 여기 앨범 보이세요? 앨범 보이죠? 이게 다 BTS 좀 줄줄 나옵니다. BTS 노래. 저희 새로 나온 굿즈입니다. 여러분.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솔직히 말해서 BTS 진짜 좋아해요. 멋있잖아요. 그 컨텐츠 이름도 너아미잖아요. 아, 진짜요. 아미, 너아미. 노리신 여러분들. 겁니까? 어? 노리신 거. 노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BTS가 근데 그때 당시에 뜨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막 연예인을 덕질을 해본 적은 없어요. 지금 아이유 씨를 모욕. 근데 저 유튜버는 있어요. 누구요? 윤시원이라고. 진짜. 이래서 소녀 팬들이 없어지고 소년들밖에 없다니까요. 힘들어. 소년도 아니죠 이미. 텔레토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우리는 안 해봤어도 주변에 네. 연예인을 과하게 따라다니거나 그런 친구들 본 적 있어요? 전 좀 많았어요. 내 친구들도 좀 그랬던 진짜 거예요. 좀 많았어요. 핑클 어렸을 때 친구들 다 머리 나간 줄 알았어요. 전 슈퍼주니어가 왜 이렇게 많았죠? 슈즈 네, 세대. 정말 많았어요.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저를 그렇게 따라다니는 친구들. 내가 예성이 형을 되게 좋아하잖아. 네. 제가 20대 초반에 팬클럽 창단식부터 해갖고 이미 다 있었죠. 이 형님들한테 이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 버릇 나빠지지 않게 하지 마. 하지 마. 그거 아니야. 근데 정국 형님 옛날에 유명하긴 하셨죠. 네. 왜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근데 지금 아직도 팬클럽 분들이 좀 남아 계시나요? 지금은 이제 그 시절 간부 역할을 했었던 친구들 정도만 알지. 그분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뭘 하는 거니? 얘들아 유튜브 들어와. 라이브 좀 들어와 얘들아. 유튜브 채팅 좀 쳐줘. 구독 좀 눌러줘. 덕질에는 이제는 너무 전문성이 가미가 돼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덕질의 기본 요소는 뭘까요? 아무래도 좀 매니악한 게 기본 아닐까요? 그 광적으로 집착하고 이런 거. 요새는 또 근데 되게 좋은 팬덤 문화가 정착돼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좋아요. 되게 왜냐면 저희 방송 팬분들도 어렸을 때 덕질을 하고 이제 넘어오신 팬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올바른 건강한 덕질과 안 좋은 덕질에 대해서 알고 들어오시다 보니까 너무 우리 방 팬분들 보면은 너무 감사하고 되게 이뻐요, 진짜로. 우리 로브님의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두껍네요. 바로 구독해주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사라진 소녀 팬입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겪은 일이에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원에서 메이크업 등 미용 수업을 수료한 후 코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꽤 큰 기획사 소속의 가수를 맡게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 화려한 세계에 저도 발을 담그고 싶어 선택한 일이었죠. 그러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물론 처음 며칠만 그랬습니다. 현실을 마주하는 일이 되는 순간 매일이 지옥이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은 많고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서러운 순간이 많았죠.
그리고 그때는 사생팬이라는 정의가 제대로 내려지기 직전이었던 때였습니다. 그게 사회적 문제인지 크게 모르던 시기였죠. 개념이란 것 자체가 없었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인지 늘 수많은 팬들이 저희를 따라다녔어요. 코디인 저희들까지 말이죠. 조금이라도 오빠들의 정보를 얻고 싶으니 저희들과 친해지고 싶어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어린 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가수의 멤버 A군을 엄청 좋아했는데 연습생이기도 전에 동네 오빠일 때부터 좋아했다고 해요. 워낙 작고 어린아이여서 저도 몇 번 말을 건넨 적이 있는데 고작 14살이었어요. 그런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회사 앞이나 숙소 앞에서 거의 노숙을 하다시피 하니 솔직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 학교는 안 가? 어른들이 물어보면 해맑게 자퇴했어요 하는데 어찌나 황당하던지. 사실 A가 몇 번을 타이르고 달래보고 화도 내봤지만 소용이 없다고 해요. 이젠 그냥 무관심으로 대하는 중이었는데 그래도 좋다고 따라다니니 뭐 별수가 있나요? 저희 직원들은 선생도 부모도 아니었으니까요. 억지로 뭔가를 할 수는 없었죠. 그래도 어린애가 그렇게 고생해가며 따라다니는 게 신경 쓰였는지 A는 종종 이 아이에게 스케줄을 슬쩍 던져주곤 했습니다. 저희도 그랬고요. 이렇게 아이가 빠르게 정보를 물어오니 자연스레 그 점을 이용하는 언니들이 늘어났어요. 아이도 역으로 그 언니들을 이용했죠. 택시를 얻어 탄다거나 밥을 얻어 먹거나 잠을 얻어 자는 등이요. 스케줄을 위해 멤버들은 숙소에서 샵으로 이동하고 저는 엄마라 부르고 따르던 선배 코디의 차를 타고 의상을 챙겨 샵으로 가던 날이었어요. 샵 앞에 우르르 몰려있는 팬들 사이에 늘 보이던 얼굴이 안 보이더군요. 차에서 의상을 챙겨 들고 올라가며 슬쩍 둘러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근데 오늘은 예빈이가 안 보이네요. 어머, 그러게 웬일이라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얘. 선배 코디랑 그렇게 놀러오며 샵 안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안 보였던 그 얼굴이 샵 안에 있지 뭐예요? 알고 보니 저희 가수 담당 헤어 디자이너의 정보를 아이에게 전해들은 몇 언니들이 아이의 미용 예약을 했던 것이었어요. 당연히 정보를 줬으니 보상으로 아이를 데려온 것이었고요. 그 모습을 본 선배 코디는 기가 막힌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빈아, 너 진짜 대단하다. 아이고, 그렇게 좋아? 너 그러다 매니저 오빠한테 걸리면 혼나. 저와 선배의 말에도 아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한 곳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피부 관리실이라고 팻말이 달려있지만 사실 멤버들이 대기하고 잠을 자는 곳이었죠. A가 저기 있구나 하며 저와 선배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다니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론 질리더군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끈질기게 A를 쫓아다니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정말로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농담으로 A에게 다른 가수한테 넘어간 거 아니야? 하고 놀릴 정도로요. 그냥 부모님이 애를 잡아둔 모양이다, 아니면 드디어 정신 차렸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아이들의 마음은 변덕스러워 금방 편하니까요. 그렇게 컴백을 앞두고 한 일주일 정도 잠을 못 자던 때였어요. 컨셉 보안 유지 때문에 새벽에 샵을 나가야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대에 헤어스타일을 정하고 염색을 해야 했거든요. 멤버들이 염색을 하는 동안 저는 도저히 잠을 이기지 못해 고객용 소파에 누워 쪽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헤어쌤이 지금 피부관리실이 비어있으니 베드에서 좀 자다 나오라고 하더군요. 전 냉큼 관리실로 들어가 베드에 누웠습니다. 눕자마자 바로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자진 않은 것 같은데 자꾸만 볼에 차가운 것이 뚝뚝 떨어져 잠에서 깼어요. 처음엔 멤버들이 샴푸를 하고 머리도 말리지 않은 채 저를 깨우며 놀리는 줄 알았어요. 볼에 떨어지는 차가운 물기를 제가 계속 닦으며 장난하지 말라고 5분만 더 자고 나갈 거라고 눈 감고 몇 번이나 말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웃고 소란스러워야 할 때인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저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깜짝이야, 예빈아.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머리카락이 흠뻑 젖은 아이가 제 눈앞에 서 있었어요. 아이는 대꾸 없이 누워있는 저를 가만히 내려보다 관리실 옆 탈의실로 터벅터벅 들어갔습니다. 순간 어이가 없어져 쟤 뭐야? 하며 저는 더 이상 예빈이를 부르지 않고 관리실 밖으로 나왔어요. 멤버들은 아직 한참 염색을 하며 졸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볼에 떨어졌던 차가운 물기 때문인지 아이의 엉뚱한 행동 때문이었는지
정신이 번쩍 들며 잠에서 깬 저는 소파에 뚱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선배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 왜 벌써 일어났어? 아직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엄마, 예빈이 쟤 어떻게 들어왔어요? 헤어쌤이 들여보내준 건가? 누구? 예빈이? 그 예빈이? 걔가 여길 어떻게 들어와? 우리 아무도 예빈이 못 봤는데? 어? 걔 관리실에서 샴푸하고 들어왔던데요? 무슨 소리야? 샴푸실 이렇게 뚫려 있는데 아무도 쓰는 걸 못 봤구만. 저와 선배의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샵 직원이 관리실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뭐해요 언니, 아무도 없어요 하며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순간 내가 꿈을 꿨나 싶었지만 제 볼에 남아있던 그 차가운 물기의 촉감이 아직 생생했습니다. 무표정하고 창백하던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자 너무 무서워졌지만 티를 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날은 저희 착각이라 여기며 애써 넘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방송국 대기실에서 멤버들 의상을 챙겨 입히고 있었어요. 드라이 리허설이 딜레이되면서 시간이 쭉쭉 밀려 조금 짜증나 있었던 차였어요. A군 뒤에서 상의 뒤를 접어 집게핀을 조심히 짚고 있는데 갑자기 제게 머뭇거리며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워낙 평소에 장난기가 많은 편이라 툭툭 말을 걸던 사람이 그러니 이상해서 저는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너 그때 관리실에서 예빈이 봤다고 했지? 네, 분명히 봤는데 꿈이겠죠. 뭐 걔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와요? 그게 아니라 나도 요즘 자꾸 걔를 봐. 어제는 숙소에서도 봤어. A가 하는 말이 요즘에 자기도 자꾸 그 아이를 본다는 거예요. 샵에서도 방송국에서도 야외 촬영 현장에서도 하물며 숙소에서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A가 이어서 하는 말이 너무 소름이었어요. 제가 본 그 아이의 모습과 너무나 일치했거든요. 녹색과 하얀색이 섞인 단가라 셔츠에 칠부 청반바지 차림. 그런데 머리카락이 흠뻑 젖어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 말이죠. 설마 예빈이 막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죠? 뭐야, 나 갑자기 너무 무서워. 근데 우리 둘만 본 건가? 다른 멤버들은 본 적이 없대. 설마 혹시 저 놀리는 거 아니죠? 장난치는 거면 죽어 진짜. 아니야, 나도 정말 봤다고. 거짓말은 아닌지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아이 요즘도 너 쫓아다녀? 라는 반응이었죠. 그리고 어느덧 몰아치는 컴백 스케줄을 어느 정도 해치운 날이었어요. 스케줄이 새벽 3시가 넘어서 끝나 매니저 오빠가 숙소에 멤버들을 모두 내려준 후 마지막으로 절 데려다주고 있었습니다. 집에 챙겨 들고 올라가야 할 의상을 한가득 품에 안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튕겨져 나가 앞좌석에 머리를 박으며 깼어요. 따라 붙을 팬들도 없는데 왜 이렇게 운전을 막 하는 거야? 생각하며 저는 짜증스럽게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매니저 오빠가 한껏 당황하며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밴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온 오빠는 뭐에 홀린 것 마냥 다시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제게 말했어요. A랑 너랑 얼마 전에 예빈이 봤다 그랬지? 뭐예요 갑자기? 네, 그게 왜요? 나 방금 예빈이 쳤어. 네? 아니 분명히 쳤거든. 근데 없어. 뭐지? 아니 오빠 정신 좀 차려봐. 그래서 사람을 쳤다는 거야? 아닌 거야? 뭐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빈이가 갑자기 보여서 브레이크를 밟긴 했는데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매니저 오빠가 그렇게 당황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와 매니저는 다시 차 밖으로 나가 주변을 확인한 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아이의 환영을 받다는 목격자가 조금씩 늘던 때였어요. 한 카페에서 후속곡 뮤비 촬영을 하던 밤이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카페 뒷골목에서 스태프와 멤버 몇 명이서 함께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매니저 오빠의 안내를 받아 들어오셨어요. 그분을 보자마자 A는 바로 알아보듯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빈 어머니. 아이는 제법 늦둥이었던 모양이에요. 어머니라고 불리신 분은 저희 엄마보다도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셨습니다. 저희는 눈치껏 두 사람만 남겨두고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참 뒤 들어온 A는 매니저와도 한참 얘기를 나눴습니다. 얼굴이 너무 심각해 보여 촬영 시간이 늦어져도 아무도 뭘 하지 못했어요.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해 매니저 오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이의 어머님이 이 늦은 시간에 연예인의 촬영장에 물어물어 찾아온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예빈이
실종됐다는데? 실종이요? 그 어울려 다니던 언니들이랑 만난 게 마지막이라는데 그 장소가 샵이더라고. 그러고 보니 그날 이후로 못 본 거 맞는 거 같은데. 아무튼 뭐 신고했다고 하니까 회사 CCTV도 보여주기로 했고. 하지만 은연중에 저와 매니저 오빠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예빈이에게 큰일이 생긴 것 같다는 것을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예빈이의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 그러고 몇 달 뒤에 몸이 너무 안 좋아져 코디를 그만뒀거든요. 아주 오래 지나고 난 뒤 우연히 한 술집에서 선배 코디를 만났어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합석하여 한참을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 아이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아, 너 몰랐구나. 예빈이 시체 찾았어. 그 어울려 다니던 애 중에서 한 명이 그 A에 대해서 루머 퍼뜨리지 말라면서 동네 저수지에서 밀었다는데? 같은 미성년자라서 실족사로 마무리 지은 것 같긴 하던데 A랑 다 같이 우리 납골당 다녀오고 그랬거든. 안타깝지 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도 A와 종종 연락을 하고 술도 한잔 하는데 A는 아직도 그 아이를 종종 주변에서 보곤 한대요. 이제는 익숙해졌다고도 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 아이를 본다니 A의 마음이 어떨지 가늠이 안 가요. 그때처럼 활발히는 아니지만 아직도 A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늘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그 아이도 언젠가는 A를 놓아주겠죠. 잡지도 못할 뒤만 쫓던 그 아이의 집요한 어린 사랑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에요. 아유, 너무 아이고. 슬프다. 제가 제 팬들에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우리 팬들, 진짜 팬들이 다시 한번 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사과부터 나가는군요. 네, 그동안 너희들한테 돼지라고 해서 미안하고 그냥 단지 너희는 나 하나 미안하다 진짜. A 말고도 주변 사람들이 다 봤어요. 점점 네, 보기 시작했죠.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이유는 뭘까요? 뭔가 전하기 위한 메시지였을까요? 지금 제 생각에는 워낙 계속 주변에 있다 보니까 좀 주파수가 우연찮게 맞는 경우가 계속 생겼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로브 씨는 고스트 헌터로서 한마디 해보세요. 이 아이가 일단 이 두 분 A와 지금 코디를 하고 있던 분한테 가장 먼저 보였고 그다음에 이후에 보였잖아요. 그만큼 이 아이의 존재를 조금 더 강하게 알고 있던 사람 순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이 꼬맹이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으니 뭐 아예 머릿속에 없을 수 있는데 이 두 분은 머릿속에 좀 어느 정도 저장이 되어 있으니 없는 것도 인지가 빠르고 그러다 보니 이 일이 있고 나서 좀 더 빠르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보면 A 씨도 그 어린 아이가 계속 마음에 걸리기는 엄청 걸렸나 보네요. 이 그렇지 말대로 않을까요? 가다 네. 보면. 그럼요. 계속 보이던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면 맞아. 그 친구가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이라도 무슨 일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물며 이거는 좋아해서 따라다니던 친구였는데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래서 A가 그 아이의 영화를 계속 보는 거구나. 좀 일리 있어요. 자,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사연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분 오늘 녹화 어떠셨나요? 로브님이랑 또 오랜만에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로브가 약간 좀 되게 부드럽게 잘해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언제나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단에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들 중에 가장 미스터리했거나 무서웠던 이야기를 적어서 연락처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또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시현의 공포라디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윤시현의 공포라디오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